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는 겁니까?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도대체 치안이라든지 앞으로 경찰, 검찰 어떻게 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둑들, 범죄자들이 지금 뭐 파티를 벌이겠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간첩들이 아주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뭐 수사를 해야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전락했고, 아무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을 항상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방금 전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들으면 정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정권 탈환에 눈이 멀어서 대한민국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건지 지금 정적 제거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나 방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 마구마구 탄핵시키고 있습니다. 직무를 정지시켜서 마비시키겠다는 건지. 그런데 여기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지금 완전히 이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은 사표를 냈고 수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다 지금 탄핵하겠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일을 대신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서 지금 북한이 신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유인촌 장관이 격정적인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금 전 서울 이 정부 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번 토요일 당연히 가결되겠죠. 그러면 또 직무정지. 도대체 장관들을 다 이렇게 마비 상태로 만들어서 민주당이 얻을 것은 뭘까요? 자, 유인촌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래야만 한미일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금 이 민주당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4.1조 원의 감액을 이렇게 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자, 오늘 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국회를 통과한 4조 1천여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 지금 이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677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천억 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특히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특수활동비 80억 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5천만 원, 권력기관 특활비와 대왕거래 프로젝트 497억 원 예산 등을 정액 삭감했습니다. 경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제 범죄자들을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 여당의 정액만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은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과는 협상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 의회 독재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제 대통령의 권좌가 눈앞에 어른거립니까?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마비시킵니까? 지금 이건 사실상 국가 전복기도와 다름없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윤 대통령, 지금 생일 축하 꽃바구니 지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생일날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가 윤 대통령을 기쁘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급반등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이 탄핵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지지율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면서 지금 분위기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속속 이제 체계를 갖추고 헌법재판소와 이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변호인단의 입장은 뭘까요? 이제 윤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조용히 생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주로 머뭅니다. 자, 지금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의 신분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곧 시작될 탄핵 심판과 각종 수사에 대비 중입니다.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과 소통하며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법적 전략 대응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문 역할을 맡은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법정에 출석해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재판 지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은 이 대통령 입장에서 법률적 개념으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아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도 따로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 검찰, 경찰 경쟁적으로 소환 통보를 하자 이 대통령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한 대통령의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각오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광기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쪽으로 나눠서 변호해 줄 분들을 준비를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내란죄의 범죄 집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처럼 윤 대통령이 이제 반격을 시작하자 지지율도 급반등했습니다. 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 지난 14, 15,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무려 4.8%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한 달여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그동안 극도로 고조됐던 비판이 일부 수그러진 데다가 보수층이 급속도로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는 잘한다 24.2%, 잘못한다 73.9%. 그렇지만 지난 19.6% 거기에서 24.2%로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무려 4.6%, 4.8%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확실히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여론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 반격이 시작되면 국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지금 이 보수층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급속도로 결집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방금 서울중앙지법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송영길도 비주류였습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친문 후보 2명이 표를 갈라먹으면서 가까스로 박빙의 차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당대회, 가까스로 이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전직 의원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부는 구속되고 일부는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현역 의원 6명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들도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기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선거법 1심 재판은 유죄가 판단돼서 지금 이게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얼마 전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다시 구치소로 갔습니다. 문제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이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재발부받아 언제든지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눈에 보이는 게 없는지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법정 구속으로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 판세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1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입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허경무 부장판사는 방금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1억 원 부과도 요청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모두 6,65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0년부터 21년까지 정치활동을 지원 보좌하는 외곽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건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송영길만 돈봉투 관련해서 무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전당대회 돈봉투로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이미 받았습니다. 또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예산 인력,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 사무총장에 임명됐던 윤관석 전 의원은 이 문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변론했고 재판 결과를 겸허히 듣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로 인해 발생한 전당대회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자세로 탈당을 했고 지금까지 외롭게 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렸다? 이다 입증된 거 아닙니까? 다만 송영길하고 이 전당대회 돈봉투를 법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해서 이 부분은 무죄가 됐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영길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문제로 송영길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돈봉투가 뿌려졌고 이 문제로 엄청나게 많은 국회의원,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돼서 실제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집행유예지만 이게 되면 현역 의원은 배지가 날아갑니다. 또 전직 의원도 다음에 출마를 못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지금까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영길만 빠져나갔습니다. 이것도 법의 맹점입니다. 송영길이 수혜자인데 옆에서 거들었던 지원하고 송영길을 도왔던 사람들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유죄를 받고 정작 송영길은 나 무죄다 이거는 뇌물만 나 유죄야.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 살포용 돈봉투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관선 전 사무총장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정식 의원, 이승만 전 의원 등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역 의원들입니다. 또 다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당 현역 의원 6명이 지금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별도 조사 없이 이들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거의 비슷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허정식 의원이 있습니다. 이승만, 임종선 전 의원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거의 무더기 징역형이 나올 게 확실시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지가 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줄줄이 징역형 구속되고 난리가 났는데 이재명은 질질 끌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있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